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김상경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콘서트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저 그런 곳이라는 것을. 근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지만, 세상 느낀 좀 욕심이 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좀 빨리 생각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정말 사장님 그때 그 무대에서 이렇게 강연하시고, 우리 사람들하고 호응하시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절대 영감이다 책을 펴내셔서 그 작가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신 건데요.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좀 책 보면서 정말 이거 차장님 진짜 책 낸 거 맞나? 이거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나? 내가 서점에서 살 수 있나? 처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책 주문하고 검색에 했을 때 딱 떠서 너무 놀란 거예요. 늘 보던 차장님이 뭐 저기 유명한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 그때 콘서트 갔을 때도 저기 차장님 맞나? 갑자기 내 늘 있던 현실 속의 사람이 이렇게 멀어진 느낌? 그래서 나도 저기까지 가야겠다. 나도 저기까지 가려면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자극이 됐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런 차장님, 바로 매일 볼 수 있는 차장님이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영감은 절실한 꿈에 제식이 몰입하다 보면 나한테 생기는 천재성, 후천적 천재성의 우리로 제가 퍼펙트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요즘 책들이 너무 쉬운 책이 많거든요. 진짜 소비자 고요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많이 팔려고 진짜 재밌게 가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지식을 추구하는 게 메인인데 재미로 너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 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무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정도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책하고 진짜 쉬운 책 중간쯤이 내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책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왔고, 그래서 좀 매출에 악영향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했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 제가 오작 교육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철학자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하고 진짜 책을 안 보는 사람 중간에서 징검다리 같은 정도의 책? 저희 운항 독서 모임도 이번 달에 이걸 했는데요. 네. 사람들 반응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책을 볼 때 위안을 주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독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고 그거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처질 때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에너지원이 되니까. 이걸 이제 읽다 보니까 저도 어떤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냥 자극 없이 그냥 평범하게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 어떤 대학원도 가고 싶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조금 한번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받았던 것들도 나의 소중한 인생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서 이렇게 그 인생 계획서 쓰면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새로 영감이 떠오른 문장이 뭐냐면, 꿈 몰입. 네, 저희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평소에 책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부은별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조직인데요. 평상시에 책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공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책을 이용해서 발전책을 찾아보고자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설됐던 아시아나 독서스쿨 1기 수강생을 주축으로 해서 수료 후에 그때 강사였던 김상경 차장과 수료했던 회원들이 모여서 더 나은 모임을 계속해서 발전 유지시키고자 자유롭게 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리고 남에게 권유하고 싶은 도서를 올려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회합을 통해서 다시 그 중에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서로에게 권유하고 공통 독서로 선정을 한 후에 다음 달 회합 때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보통 취미나 특기사항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도서나 음악 감상 정도인데 성인이 되면서는 다른 운동을 관람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예체능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도서를 서로 권유하고 취미로 갖기는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 모임을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분야가 같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즐거운 얘기를 책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보람된 일 같습니다. 절대 음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약간 음치예요, 정말. 그래서 음감이 없다는 표현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래서 절대 음감이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절대 영감이라는 말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게 절대 영감은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개발할 수 있고 제가 발전시킬 수 있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리를 스쳐가는 문장은 절대 영감이 절대 영감을 낳는다 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 강의하시면서도 그랬고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르면 이제 메모 노트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메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독서 노트도 이제 영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인연 노트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영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아, 이 영감 속에서 또 어떤 영감이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꿈도 생겼잖아요. 영감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구절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구절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러니가요. 굉장히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자기개발서 굉장히 터부시하던 분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생기면 찾아요. 예를 들어 뭐 영어만 가르치던 사람이 그 아이들 데리고 여름방학 때 비전 캠프로 간다. 그럼 자기개발서 찾으러 다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자기개발서는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 그러고는 안 봐요.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꿈을 줘야지 뭔가 리더십을 줘야지 하면 자기개발서 찾아다녀. 그 비판을 받게 자기개발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장마다 요약을 해놓고 정식 그렇죠. 대부분의 자기개발서가 실컷 읽고 넘어갔는데 뒷장에다 요약을 붙는 또 뒷장에 넣고 맨 마지막 쪽에 핵심 요약 딱 자기개발서는 정답이 아니다든 이것도 저한테 정답인 거죠. 그럼요. 제가 제가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자기개발 전문가니까 10가지를 해야 이 중에 한두 가지 맞는 사람은 가져갈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책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 또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읽어라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일상생활에 녹여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이 있다거나 독서 강의가 있으면 꼭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에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 정말 조금씩 변하는 제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라도 한 권씩 책을 매달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 내면의 그런 지혜와 그런 알매에 대한 그 보람을,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독서의 지혜가 제 딸에게 또 저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오늘 모이는 날을 계속 기다려지고 있고 또 선정된 책을 이제 받으면
늘 한 달 동안은 그 책과 함께 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독서 동아리에 와서 보니까 이 책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다른 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책을 읽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의견도 좀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회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책을 놓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뭐 삶에 쫓기거나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되돌아보니까 책으로부터 얻었던 즐거움이나 행복들이 다시 너무 그리워서 이제 혼자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이런 좋은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읽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자가 없는데 저자가 탄생을 해서 특히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 독서 동아리가 지혜 수다방인데요. 그 지혜 수다방을 통해서 제2의 저자, 제3의 저자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 책 읽는 기쁨과 책을 쓰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직원들을 교육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책의 소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진짜 지능이 좋은 친구들, 제가 과거에 지나보냈던 시간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친 시간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김상경 차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이 책을 쓰셨다고 말씀을 듣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절대 영감을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감동은 정말로 크게 받았고 좀 울림도 있었고요.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심삼일 같은 생활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덧 제가 회사 생활을 짧게 했지만 어느덧 회사 생활이 이제 두 자릿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좀 알람 같은 그런 역할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초심의 마음이 또 김상경 차장님으로 인해서 또 좀 이렇게 다시 북돋아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차장님 책 얘기해서 저희 딸 1살 때 차장님 저희 처음 얘기 듣고 책을 정말 제가 많이 샀잖아요. 얘가 책 위에서 자고 책 위에서 놀고 책이랑 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 보고 있으면 항상 너무 낯설다 그랬거든요. 진짜 낯설다 그랬는데, 그럼 나도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더니 정말 딱 딸이 학원에 갔다 오면은 테레비를 끄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책을 읽더니 이제 지하철 종로까지 다니는데 차 안에서도 책을 읽더라고요. 저는 이 책 읽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독서노트도 그렇고 아이랑 하면서 시작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까 차장님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독서노트입니다. 15장이 생사에 있는데요. 이게 아시아나 독서의 향기 강의 때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겁니다. 보시면 책의 제목이 있고요. 페이지 수 다 읽은 날짜. 지금 모든 회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독서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를 더 발전시켜서 독서 멘토의 역할까지 수행이 가능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면서 독서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선 쪽으로 모임을 이끌고자